사실은 또 우리가 앞에 원희룡 장관께서 깡통 전세 대책을 발표해서 뭐 너무나 환영하고 저는 뭐 너무 원희룡 장관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원희룡 장관 되게 뭐 칭찬할 입장도 아니지만 되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.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건 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가 부동산에 실제로 제가 취재를 몇 군데 전화를 하고 대책 발표된 다음 날 제가 칼럼도 하나 썼었는데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사실은 이 강서구가 집 두 채 중 한 채가 깡통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수도권 통틀어서 가장 많은 깡통 전세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. 여기서 보면 정부 대책의 골자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전세가율이 100% 돼도 허그가 보증을 해주다가 이제는 90% 이하로 강화를 해서 전세가율이 만약에 95% 넘어간다 이러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거죠. 네,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허그가 기존에 난 너무 바보 같다고 방송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처음부터 지금 이미 한 뭐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바보 멍청한 허그라는 방송도 했었는데 바로 잡는 거는 좋지만 이 전세가 비율을 그렇다고 무조건 뭐 자기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좀 피해 예방이 힘들다. 실제로 전화했더니 어떻게 하냐. 이런 것 때문에 100% 맞춰서 집을 팔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갭 1,000만 원 차이면 1,000만 원이라도 덜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기존 주택들이 많지만 요번에 국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놔서 대출도 잘 안 되고 이러니 좀 주인들이 대출 이런 것도 꺼려 한다 해서 신축 빌라로 또 유도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기존의 신축 빌라는 마찬가지입니다. 신축 빌라도 지금 빌라 시세 공시가격을 최고 150%까지 인정해 준 걸 뒤늦게 지금 140%까지 축소하겠다 했는데 이미 이것도 제 말은 100%니 150%니 140%니 정하는 게 신축 빌라는 소위 말하면 지금 아파트처럼 이런 주변 시세라는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하고 정하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하면 감정평가사랑 이런 이 건물주 브로커랑 결탁을 하게 되면 짬짬이해서 이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거죠. 감정평가액을.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2억밖에 못 받는 빌라를 미리 부풀려서 4억이라고 해요. 그러면 4억에 대한 전세가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90%를 피해가기 위해서 뭐 4구 36이가 3억 6천에 전세를 놔. 근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는 그냥 봤을 때는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야. 그럼 3억 6천을 받아. 그래도 1억 6천을 사기를 치는 거죠. 근데 심지어 내가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은 부동산들이 태연하게 뭐 당연히 전화하면 제가 뭐 기자라고 전화한 건 아닌데 태연하게 발표가 그렇게 나고요? 네네 발표 난 다음 날? 네. 발표 난 다음 날 네.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좋은 물건이 있다. 만약에 신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. 제가 사기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. 게다가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 1년치를 해준다.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좋은 물건인데 왜 대출비를 지원하고 앞서도 나왔지만 이사비를 가만히 있는데 이사비를 왜 주겠습니까? 물론 많은 뭐 집을 빨리 삐기 위해서 주인이 뭐 금매로 뭐 다 거짓말이고 제가 볼 땐 사기입니다. 아직까지도 이 눈을 피해서 왜 또 소위 말하면 이런 부동산도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밑에 안내원들이 있습니다. 그 안내원들까지 다 담아버려서 왜? 그냥 법정 수수료 받으면 우리가 뭐 0.5%, 0.4%막 이런 식인데 이 양반들은 뭐 양반이 아니지 이 쌍놈들은 한 건 하게 되면 그냥 몇 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. 한 3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1,000만 원 가지고 뭐 건물주 1,000만 원 주고 나머지 1,000만 원 가지고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앞에 유혹이 크겠지만 저는 우리는 양반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것도 진짜 전 정부에서 먹같이 만들어 놓은 법을 빨리 바로 잡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저는 뭐 당정 뭐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원문 장관도 이런 얘기 일부 거론하셨던데 여기에 만약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연루대가 수사만 들어가고 조사위가 가담만 했으면 바로 다 취소시켜 버려도 할까 말까 하는 거죠. 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기 쉽다 어렵다는 기준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어렵게 취득했든 쉽게 취득했던 내 자격증을 지키고 내 양심까지 지키려면
좀 더 법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위원님. 네, 전세 사기가 되게 심각한 게 전세 사기 피해된 거를 통계를 해보면은 한 2, 3억대 빌라들 그리고 네. 20, 30대들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서울 고가 아파트 이런 데에서 전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그리고 네. 좀 이런 정보에서 상대적으로 좀 정보에 대한 게 좀 어두운 네. 이런 20, 30대들 위주로 좀 전세 사기가 있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좀 나쁜 거죠. 네. 이렇게 마음 먹고 한다는 거는. 그래서 네. 전세 사기를 지금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좀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전세 그 사기를 당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전세 보증 보험이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좀 안 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집주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소유자가 신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이라는 거는 그 소유자랑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종종 이제 신탁자가 아니라 본래 그 실소유자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이제 등기부 등본에 되어 있는 소유자랑 계약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아무리 뭐 정부가 이래 뭐 법을 뭐 많이 내놓고 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업자들 사기를 막기 힘든 게 지금 위원님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. 제가 전화를 하면 주인들이 이 소위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하지 않는다. 꼭 허지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은 드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무튼 주인이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월세밖에 안 나간다고 월세가 월등히 뭐 늘어났다고 위원님 뭐 그런 의견도 있죠. 네, 20, 30대들 고객들이랑 이제 이런 전세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네, 보면 네네. 제가 뭐 전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네, 하더라도 무조건 네네. 싫다고 하더라고요. 아 월세로 네, 가겠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좀 피할 네. 방법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사실 네, 맞습니다.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제 네. 경매에 넘어가지 아, 않는 네네. 이상은 집주인이 안 주면 방법이 사실 없기도 하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렇게 곤란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월세 쪽으로 이렇게 네네. 주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네네.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. 전세 사기는 더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네네. 아, 뭐 맞습니다. 이렇게 뭐 좀 악성 임대인들은 네네. 신상 공개도 좀 하고 네네네. 네,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개사들도 네. 이런 좀 의무들을 좀 많이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보증보험 들 수 있는 거나 네네. 그리고 이런 세금 같은 게 체납되면 네네. 그거는 전세보증금에서 언제나 좀 우위에 있기 네네네. 때문에 굉장히 좀 나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. 네, 이런 의무까지도 좀 부과할 필요가 네.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네,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관계라든지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로 해서 바로 공개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정부가 연구해서 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상 뭐 지금 뭐 집 보여주고 뭐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좀 뭐 돈의 유혹에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? 물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페널티를 더 꼼꼼히 하고 세입자들한테 정보를 더 공개해서 확실하게 이런 게 아니면 안 된다. 또 물건에도 아예 네이버도 좀 동참해서 보증보험 가입 동의 안 하면 해놓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라고 경고 표시를 빨갛게 한다든지 네이버 부동산도 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협조를 해서 좀 사회적인 정화활동에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. 네,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. 뭐 전세 사기, 깡통 사기 저희 방송 잘 보시고 예방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